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알러지가 있었던 음식과 영양소들을 하나하나 치료하고 탈감작해 나가면 우리 뇌의 감각이 서서히 살아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 물질을 잘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몸에 안 맞는 걸 구분해서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니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이상한 느낌, 불쾌한 느낌을 느끼는 것은 그 음식이나 물질에 알러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몸에 안 맞는 거라고 뇌가 힌트를 주는 거라면 그 알러지 반응을 없애버리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듣고 보면 그런가 싶기도 하고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통 제게 직접 이런 질문을 안 하시고 상담실장이나 데스크에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에 공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만 먼저 간단히 말해봅니다. 알러지 반응이 몸에 안 맞는 음식이나 물질을 피하라는 뇌의 신호인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알러지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알러지란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안 괜찮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도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데 저렇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땅콩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가 있다 칩시다. 뇌가 땅콩 싫다고 불편하다고 신호를 줍니다. 본인 몸에 안 맞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남들은 땅콩을 먹으면서 잘만 사는데 그분은 땅콩을 눈꽃만큼 먹고 호흡곤란으로 119에 실려갑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식품 첨가물, 방부제, 인공감미료, 인공색소 등이 안 좋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은 식품 첨가물 들어간 음식 좀 먹는다고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공 첨가물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막 드실 수 없습니다. 먹자마자 토하거나 몸이 아파지고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브레인 포그가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외식을 못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밥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을 수도 없고 음식점에서 같이 먹었다가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도 어렵고 외식도 어렵고 슈퍼마켓에서 살 게 없습니다. 매 끼니 손수 밥을 해 먹어야 돼요.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할 때는 혈변을 봅니다. 본인의 의지로 증상이 조절이 안 됩니다. 혹시 사람 많은 데서 실례할까봐 대중교통을 못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음식에 우유 성분이 들어간 걸 먹고 사고가 몇 번 나니까 일상생활이 다 불안합니다. 정신과에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대인 기피 증상이 생겼지만 이것이 정신병일까요? 그냥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헬조선이다 어떻다 그래도 사람들이 독약이 든 음식을 팔지는 않잖아요. 몸에 나쁜 음식 한두 번 먹는다고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신체 반응이 그 음식 탓이라면 그런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신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겠죠. 사람이 못 먹을 음식을 팔았으니까요. 그러나 알러지 증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음식 탓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알러지 환자의 반응이 과한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체질로 인한 개인적인 반응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러지 원인 물질을 탈감작해서 예민하지 않게 만드는 치료를 합니다. 치료가 성공하면 과민한 알러지 반응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난치질환도 알러지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명쾌한 알러지 치료 초창기 때에는 정말 말 그대로 알러지만 심각한 찐 알러지 환자만 한의원에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알러지가 심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알러지 원인 물질을 물어보면 한두 가지 정도밖에 모르십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알러지가 심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밀가루에 대한 알러지 하나만 탈감작해서 고쳐달라고 문의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밀가루 외에도 최소한 20 내지 30종의 음식이나 영양소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을 제한해봤자 신체의 과민 반응이 줄어들지 않았고 별 차도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분들의 기초 영양소 알러지를 치료하면 대략 불편한 증상의 70 내지 80% 정도가 호전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은 초창기 알러지 클리닉에 비해서 좀 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알러지를 뿌리에 두고 있는 각종 난치성 질환을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호전시켜야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알러지를 치료하고 나서 그 음식을 먹으면 몸에 나쁘지만 나쁜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런 불쾌한 신체 증상 자체를 치료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러지가 있는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은 당연히 질병으로 연결됩니다. 이런저런 알러지 증상의 원인 물질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알러지 반응이 계속되어 병원에 가시면 당연히 진단명이 나오게 됩니다. 원인 물질이 뭐든지 간에 호흡곤란이 있다면 전직 진단을 받을 수 있겠죠. 자꾸 토한다면 기능성 섭식장애나 거식증 쪽으로 의사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뭘 먹어도 설사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장로수 증후군 같은 걸 의심할 수 있겠죠. 혈변이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시병 등의 질환을 의심할 겁니다. 이런 증상에는 특별한 진단 기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 검사에서 어떤 종류의 자가 면역 항체가 발견돼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을 받는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증상을 가지고 호소하시는 대로 진단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러지가 있는 물질을 찾아내고 탈감작 치료를 해서 예민하지 않게 만들면 특정 물질에 과민하게 만드는 저런 증상이 멈춥니다. 저렇게 진행되며 악화되는 질병의 연결고리가 차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러지를 치료하면 그와 연관된 난치성 질환이 호전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기본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비롯하여 진통제나 소염제, 항히스타민제 등 각종 약물을 끊은 상태로 알러지 치료만 했습니다. 저는 한약을 처방해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알러지를 치료한 후에 호흡곤란, 구토, 설사, 혈변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치료되었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의 이유로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눌러놨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까? 알러지를 치료하면 몸에 안 좋은 것을 막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나한테 저렇게 안 맞던 음식을 알러지를 치료하고서 경각심 없이 막 먹으면 안 좋은 게 속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겉으로만 멀쩡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같은 질문인데 표현만 다른 거죠. 두 가지 방향에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양소 알러지의 경우입니다. 영양소는 인체를 구성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며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영양 성분에 알러지가 있었다면 오랜 시간 그 영양소가 흡수가 잘 안 되어 결핍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양소에 알러지가 있는 분은 알러지를 무시하고 막 드셔도 아프고, 알러지가 심하다고 안 먹어도 아픕니다. 그동안은 답이 없으셨겠지만 영양소 알러지를 잘 치료했고 이제 이상한 반응이 안 나타난다면 먹어야 할까요? 안 먹어야 할까요? 당분간 식사를 통해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때로는 영양제를 복용하시라 말씀드리기도 해요. 일반인과 달리 몇 개월간은 1일 권장량 이상 복용해서 결핍 상태를 해소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니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불량식품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에 안 좋기로 악명이 높은 음식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로운 것은 해로운 것이 맞습니다. 알러지를 치료했다고 해서 몸에 해로운 음식이 몸에 좋은 음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불량식품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했다고 해서 그런 불량식품을 마음껏 드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음식에 과민한 것이 원인이 되어 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과민한 반응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교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불량식품 알러지 치료했으니 불량식품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오해를 사고 해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케이스가 생각나네요. 아토피 환자들 중에 만족스럽게 치료하지 못해서 기억에 남는 아토피 남매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치료를 해도 어느 한도 이상 호전되지를 않는 거예요. 치료를 해보니 명쾌한 알러지 치료만 믿고 치킨, 피자, 콜라 등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자, 빵 등을 매일 주식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부모님이 패스트푸드 중독자였습니다. 밥을 안 해주시고 매 끼니 1년 365일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는다고요? 그래서 그 선에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몸에 나쁜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 먹으면서 동시에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 70% 회복되는 정도가 저의 최선인 것 같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질환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이렇게 식단을 함부로 하시면 호전되지 않습니다.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치료를 받아도 자기가 먹는 것에 대한 경각심 없이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제 말이 정말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알러지 치료를 하면 알러지 반응이 큰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로 먹었을 때 응급실 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몸에 나쁜 불량식품을 몸에 좋은 음식이 되도록 바꿔주는 그런 치료는 세상에 없습니다. 과하게 먹고서 생긴 증상은 알러지 치료와는 상관이 없어요. 밀가루 알러지를 치료하고서 혈변이 멈췄습니다. 위와 장이 꼬이는 복통과 설사가 없어졌어요. 위가 팽창하고 가스가 차고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무기력하고 머리가 멍하고 피부가 가려운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면 뱃살이 찔 겁니다. 왜 저한테 밀가루 알러지를 치료했는데 살이 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많이 먹었으니까요. 그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알러지 치료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무리한 것을 바라지는 마세요. 명현채 원장은 상식선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비슷하게 평범히 살되 몸에 좋지 못한 것은 피하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